구 박사님 같은 경우는 한 남산 1호 터널 정도로 보시는 것 같고 김만 소장님 같은 경우 뭐 강원도에 있는 뭐 그 정도 터널 길이를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이 의견에 대해서 좀 반론이나 좀 다른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런 제가 의견을 드린 부분들은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경제에 있어서도 이제 큰 화두가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요소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는 수요와 공급 이 두 가지 큰 줄기가 전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동안 가격을 정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거기에 뭐 수요자 쪽에 있어서는 투기 수요의 어떤 진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수요를 갖다 억누르거나 또 공급 부분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한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함으로써 정부가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어떤 양상을 두고 왔죠. 그래서 그런 시장이 왜곡된 시장 속에서 금리 부분이 분명히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최근에 금리 인상 자체가 시장에 이렇게 파워 있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금리 자체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금리 인상 자체의 행진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가파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을 보게 되면 금리가 인상되었을 때 오히려 가격이 급등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주는 영향력이 분명히 큰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 또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지나치게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이 시장에 주는 심리적인 요소들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을 자극시키고 불안감을 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물가가 많이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뭐 제가 보기에는 삼고시대다. 그래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있어서는 사실 화폐, 아까 우리 이승훈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화폐보다는 실질적인 실물이 더 훨씬 효과적인, 대응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인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점은 이제 금리 인상의 약간 특징을 제가 해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와 함께 서울에 있어서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지나치게 사실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이후에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내놓은 어떤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은 7월 달에 그리고 확정된 거래량 자체가 640건에 불과할 정도로, 그래서 아마 역대 최저치가 기록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현재 9월 달 같은 경우에도 서울 전역에서 거래되는 물량 자체가 50건도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거래 절벽이나 이렇게 빙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속에 남겨진 어떤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서울 등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최근에 금리가 작용할 수 있는, 금리 인상이 자극할 수 있는 시장의 부분은 결국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주요 거래 대상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15억 이상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 대상물이라고 생각할 때 금리 인상 자체가 주는 자극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의 어떤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정도 현금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향후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많은 관망세 속에서 시장을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금리 인상 행진이 지속이 될 수만은 없거든요. 금리 인상이 주는 시장에 주는 어떤 충격파, 즉 실물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긴축으로 인한 시장 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래서 그 거래량 속에서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것이고 결국은 시장은 부동산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훨씬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서민들에게는 더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양상의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지식이 많이 떨어지고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부가 계속 방관하거나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에 추석 민심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읽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향후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을 보더라도 정부가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똥볼 차는 식의 여러 가지 조금 아쉬움만을 남기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변화의 시점을, 즉 타이밍 자체를 잡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